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불편한 사람과 뻔뻔하게 대화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15만 부가 팔린 대화기술서의 작가인 진 마티네 씨가 직접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회학, 심리학, 예의범절, 유머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를 종합해 우리가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불가피할 수 없게 되었죠. 다양한 사람들이라 당연하게도 여러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가님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회화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즐거운 대화와 만남이 더더욱 필요하다. 즉 어울림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보통 어떠한 말들로 대화를 하시나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말을 얼버무리거나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나요? 저희는 보통 대화와 소통을 할 때 가끔 부딪히게 되는 불편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불편한 상대와 어울리는 기술을 터득하여 즐거운 대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모임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연령층이 낮은지 높은지, 도시 지역인지 교외 지역인지, 사업상 모임인지 일반 사교 모임인지, 모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손님 개개인의 신념과 태도에 대해선 지나치게 추측하려 들지 말자. 추측은 인간이 가진 최악의 특성 중 하나다. 불편한 상대든 아니든 이것은 중요한 규칙이며 삶의 규칙이다. 사람에 대한 추측은 종종 틀린다.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범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신념 또한 다양하다. 미루어 짐작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일정한 범주를 넘어선다. 나는 단발머리의 귀여운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대체로 면으로 된 무난한 색상에 튀지 않는 옷을 입고 귀에 딱 붙는 진주 귀걸이 말고는 장신구를 하지 않는다. 사실 그녀는 재즈 가수인데다 오토바이를 즐겨 탄다. 내가 50이 넘은 독신 여성인데다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거나 개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어떨 것 같은가? 나는 남자도 개도 좋아한다. 하지만 추측을 피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추측이 틀릴 수 있어서라기보다 대화의 흐름을 실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특정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든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다. 추측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무언의 교묘한 모욕과도 같다. 내가 적의 진지로 들어갈 때 늘 품고 다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이 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은 경멸을 눈치채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 5분에서 10분 정도 나눈 대화를 근거로
그 사람에 대해 미루어 짐작한다면, 그리고 그 짐작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전반적인 대화에 방해가 된다. 소소한 대화처럼 아첨 역시 평판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첨이라고 해서 꼭 가식적이거나 거짓은 아니다. 적어도 내가 말하려는 아첨은 그렇지 않다. 그저 마구 칭찬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 혹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동의할 수 없는 관점과 견해를 가진 사람을 칭찬하자는 말이 아니다. 대화가 심각해지기 전에 살짝 비위를 맞춰주자는 말이다. 모임의 주최자인 밥의 친구 카를로스를 소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당신이 카를로스군요. 밥에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임에 음식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대화 중에 맛있어 보인다거나 기가 막히게 맛있다거나 혹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언급하자. 상대방이 안경이나 스카프, 모자, 머리핀, 넥타이, 멋진 시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멋진지 말해주자. 그리고 어디에서 샀는지 물어보자. 아첨을 할 때에 꼭 거짓을 말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다들 칭찬을 좋아한다. 특히나 칭찬이 진심으로 보인다면 말이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줄 테고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2012년 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는 칭찬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고 그 결과 칭찬의 효과가 현금을 받는 효과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단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화를 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아첨이 있다. 보통 여성이 다른 여성의 옷이나 신발을 칭찬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의 옷이나 몸매를 칭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남성들은 안경이나 모자와 같은 액세서리를 칭찬해야 한다. 누가 봐도 진심이 없는 칭찬은 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칭찬도 하지 말자.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으로 두려움과 분노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성공적인 대화가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대방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면 긍정 에너지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긍정 에너지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빛을 상대방에게 비춰주자. 오프라 윈프리나 그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은 실제로 가장 위대한 무기이다. 우리가 적을 상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최고의 보호수단은 바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 전우들이다. 배우자나 룸메이트,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업 동료와 같이 팀 동료가 있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뜻밖의 행운일 것이다. 그렇다고 파트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일상의 모임에서 배우자나 룸메이트 옆에 머무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야 두 사람 모두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한 상대와 이야기 중이라면 파트너와 서로 돌아가며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험이 잠재된 지역을 파트너가 피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트너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것이다. 파트너와 같이 모임에 가는 것은 공모자를 두는 것과 같다. 서로를 수시로 살펴가며 각자 발견한 지뢰에 대해 서로 경고해 줄 수 있다. 방금 간신히 도망쳐 나온 박식한 척을 하며 사상을 전도하려는 사람이나 주정뱅이에 대해 알려주면 파트너는 내가 방금 당한 고문을 똑같이 겪지 않아도 된다. 분명 파트너의 생각과 인내심 정도를 알고 있을 테니 그들의 사교 모임 보좌관이 되어줄 수 있다. 단 여러 명이 있는데 귓속말을 할 때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많은 커플들이 구조받기를 원할 때 건너편에서 서로에게 보낼 신호를 미리 준비해 간다. 그런데 제발 정수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너무 뻔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정하지는 말자. 귀를 잡아당긴다거나 옷깃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안경을 바로잡는 것과 같은 것이 좋다. 물론 파트너가 신호를 알아차리려면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한참 동안 안경을 만지작거려야 할 수도 있다. 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면 바닥에 식기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자는 파트너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부자연스럽고 큰 웃음소리를 이용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